모든 평범한 것, 사소한 것, 게으른 것, 목적 없는 것, 무기력한 것, 비굴한 것을 나는 증오한다. 자기 성장에 대해 아무 사고도 지출하지 않는 나무를 나는 증오한다. 경멸한다. 모든 유동하지 않는 것, 정지한 것은 퇴폐다. 저열한 충동으로만 살고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는 여자를 나는 증오한다. 나무는 하늘 높이 높이 치솟고자 발돋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별에까지 닿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그것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동경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에로스, 즉 닿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의 추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그저 좀 교활한 동물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13번째. 오늘은 전혜린 에세이 두 번째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초판 문제가 1989년 5월 15일입니다. 저희 중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아주 대유행했던 여고생들에게 유행했던 책이 두 권 있었는데 동네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서울 변두리였습니다. 전혜린의 책과 잃어버린 너라는 김현희 씨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읽으며 펑펑 울고 또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혜린 씨에게 열광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이전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필집 1966년도에 나왔던 그 전혜린 씨가 죽고 나서 1년 후에 나왔던 그 책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전혜린 씨 작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1934년 1월 1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과대학에 1952년에 입학하고 55년 재학 중에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1959년 민현대 동문과 졸업 후 귀국해서 서울대 법대 이화여대 강사 성균관대 교수를 지내고 1965년 1월 10일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한국 전쟁 중에 대학을 다니다가 독일로 처음 유학을 떠난 이 여성을 우리는 불꽃처럼 살다 간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혜린은 독일 문학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 릴케, 루살로메 등을 또 헤세를 언급해서 그들을 알게 했고 또 많이 알고 공부하라고 등 떠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2세 때 그런 인식욕이나 지적 욕구의 중요성을 저에게 알려줬지만 생을 마감합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이분은 번역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생애 한가운데 데미안 등 이런 섬세한 문체들을 전혜린 씨 덕분에 만날 수 있었고 이분이 추구했던 완벽한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책은 1958년부터 1965년까지 7년 동안에 걸쳐 써놓은 일기를 연도순으로 엮은 책입니다. 이 일기는 고인이 생전에 보고 겪고 느낀 일들을 순수한 처지에서 썼을 뿐 애초 출판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일러두기에 나옵니다. 전혜린의 친구 김홍진 씨는 전혜린 전집을 발간하면서 남겨진 친구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친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출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장 1958년 나는 죽음을 보았다부터 읽겠습니다. 1958년 10월 15일 일기 중입니다. 밤에 문득 달 로켓을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언제까지든 실패하기를 빈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고 또 침묵에 갇혀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이 동경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 차가운 눈빛의 월광, 창백한 얼굴의 달을 보라. 나에겐 그리고 누구에게도 영원히 신비롭게 남아있어 주길. 과학이란 쓸데없는 간섭을 하고 기계를 주무르며
인간의 꿈을 파괴하고 만다는 대명사인가? 나는 알고 싶지도 않다. 달나라에 가고 싶지도 않다. 그저 그리워하고 싶을 뿐이다. 다만 꿈을 갖고 싶다. 12월 1일. 무지개나 눈뿐 아니라 도대체 자연이란 늘 같으면서도 틀리고 실증이 나지 않는다. 특히 괴롭거나 고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좀 더 깊이 보게 된 사람, 자기를 응시하게 된 사람, 그리고 죽음을 멀리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이란 별다른 감동과 정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12월 9일. 권태란 우리를 소모시키고 파괴시키는 격렬한 열정이다. 권태란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된 옛 공범자 2명 사이의 무서운 증오감이다. 12월 24일. 어저녁에 라디오에서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송가를 들었다. 정말 아름답고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였다. 무엇인가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축제에, 눈에, 꽃 한 송이에, 그 무엇에든지. 그렇지 않으면 잿빛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몹시도 가난하고 꿈이 메말라 버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자기의 동심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 한 사람의 스크루지가 되어버린다. 1959년 1월 6일. 나는 모든 피상적인 것을 증오한다. 나는 모든 경박한 것을 증오한다. 성숙을 나는 동경한다. 과일의 무거운 황금빛 성숙을. 생각이 깊고 눈이 날카롭기 때문에 직관으로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면서도 마음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동생을 사랑한다. 내면의 고요와 명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애를 사랑한다. 피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애를 사랑한다. 천성이 성실하고 경외심에 가득 차 있고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애를 사랑한다. 그 애는 참으로 나의 보석,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나의 보석이다. 모든 철면피한 것, 둔한 것, 무례한 것, 조야한 것, 소란하고 시끄러운 것 등등을 나는 증오한다. 사랑이란 두 영혼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여야 한다. 전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정신적인 것, 순수한 정신을 나는 추구한다. 창백하고 순수한 달의 그 무감각한 냉정을 나는 갈망한다. 나는 끈끈한 것, 숨이 뜨거운 것, 야비한 것, 친숙한 것을 나는 증오한다. 나는 평범한 것을 증오한다. 이 일기 내용에서 보면 1959년도의 한국 상황에서 이 전혜린 씨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몸과 마음이,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됩니다. 1959년 1월 9일의 일기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을 가진다는 건 좋은 일이다. 따뜻한 아궁이로, 가족에게로, 엄마의 젖가슴으로, 어느 곳이든 세상의 어느 곳이든 그를 위한 사랑과 기도가 있는 곳이면 그것은 인간에게 내면의 평안과 외면의 자신을 준다. 사랑 없이 자라고 돌아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개팍스레 고독해진다. 그러면 아주 쉽사리 당황하게 되고 기분이 극에서 극으로 달리기만 하여 결코 침착과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된다. 글 속에서 애정이 듬뿍 담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전채린님, 즉 동생이고 두 번째는 딸 정화입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절대를 추구한다. 그러나 생은 나에게 평범과 피상의 것 외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중세와 대리적을 동경한다. 그릴파리체의 절대 세계를 나는 동경한다. 무섭게 깊은 사랑, 심장이 터질 듯한 환희, 죽고 싶은 환멸 등등. 일상생활의 평면성이 내용 없는 인간들이 나를 질식시킨다. 나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다. 깊은 핵심을 뒤흔드는 체험, 그것을 이제 곧 하게 되는 것이다. 한 생명을 세계로 눈부신 햇살 속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 그 작은 생명에게 맹렬한 의무감을 느낀다. 난 그에게 완벽하게 행복한 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저 그 애가 최소한도 사랑에는 굶주리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도록 노력하길 다짐할 뿐이다. 그 밖에는 어쩌면 좋을지 난 알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교육? 아니다. 난 나 자신을 교육시키고 형성시켜야 한다. 난 정말 아직 너무도 불완전하다. 내가 어떻게 한 생명을 명령하고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안 된다. 안 된다. 그저 난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병이 들면 기도를 드리고 괴로워하면 울고 난 착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 아무런 요구 없이 희생만 치르며 난 사랑할 것이다. 그렇다. 지바고가 옳다. 진정한 세계는 가족의 세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가 옳다. 그것은 우리 전 인생 중에 가시적, 현실적 요소이다. 그 외의 일체는 창백하고 유령 같다. 아쿠타가와는 말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단지 3분의 1만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3분의 1은 유산, 또 3분의 1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르트르는 말한다. 인간이란 단지 하나의 상황일 뿐이라고. 2장 인간이기 때문일까의 일부입니다. 1959년 2월 19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짓거리기 위해서 짓거리는 사람, 천박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 철두철미하게 판에 박힌 사고만 가진 사람, 우쭐하고 유치하며 책임감이 없는 사람, 굴욕 앞에 치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간단히 말해서 정신의 품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난하지만 자랑스러워야 한다. 자기의 긍지를 지녀야 한다. 개성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의 캐리커처이다. 그가 행하고 말하는 전부가 우스꽝스러운 냄새를 풍긴다. 그 자신만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성격이 없는 사람, 규율이, 이상이, 사물에 대한 직관이 없는 사람을 나는 얼마나 증오하고 경멸하는지. 오 신이여, 인간의 좋은 점만을 내가 깨닫고 나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소한 약점과 부담이 나를 너무도 미혹시켜서 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959년 2월 22일 그 여자보다 훨씬 추한 영혼을 가지고서 뽐낼 줄만 알고 있는 속물과 위선자보다 나는 그 여자들을 동정한다. 세괴와 세평만 두려워하는 그들. 평상시의 행동이란 꼭 그대로거나 훨씬 추한 것이다. 법률과 세상의 눈앞에서만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이나 신성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인간들을 나는 증오한다. 난로가 빨갛게 타고 있다. 그런데도 춥다. 그 이탈리아 여자는 몹시나 건강하다. 작은 소리로 유행가를 부르고 종일 기저귀를 빤다. 얼마나 억세고 튼튼한 여자인지 한없이 그 여자가 부럽다. 건강이란 정말 신의 선물이다. 극도로 건강한 아이를 하나 가져봤으면 이것이 나의 유일한 야심이다. 1959년 2월 28일 일기 중의 일부입니다. 많은 곳에 밑줄이 그어진 내 책을 누군가가 읽는다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다. 특히 그 누군가가 정신적인 욕구가 없는 몸이 건조한 인간일 경우에 나는 분명 까다롭다. 2월 28일 내용 중 또 한 가지의 일부입니다. 사랑, 기막히게 빨리 사라져가는 달콤한 꿈과 환멸에 불과한 것이다. 하루하루는 위대한 사랑을 죽여버리고 하찮은 사랑을 묵살한다. 참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온갖 것을 알고 반대로 그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온갖 것을 안다는 것을. 영원한 불변, 습관, 생은 신속히 사랑을 위해 무덤을 판다. 그리고 나에겐 아직도 타성과 이성이 남아있다. 인간이 이런 변화에 중점을 두고자 하지 않고 사랑에 집착한다면 그는 반드시 생을 파괴하게 되리라. 사랑한다는 것이나 산다는 것,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속하기엔 불가능한 것이다. 3장 미친 듯이 살고 싶다 중에 일부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잿빛일지 파란색일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좀 더 애쓰고 모색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뿐이다. 인생이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것이며 우리는 웃고 뛰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서 단 한 번인 이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맨 끝을, 맨 속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아는 데까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죽는 것, 애써서 노력하다 쓰러지는 것, 이것이 삶의 참 모습이다. 물을 견딜 수 있는 경지를 내 속과 내 주변에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부단히 나에 이르는 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올해는 보다 나의 성실하게, 보다 진정한 실존으로서 존재하고 싶다. 나와 내 죽음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모색하고 싶다. 온갖 정신의 게으름이나 낭비를 두려워하자. 무엇보다도 속화에 그것은 방지되어야 한다. 나의 생활을 시작하면 곧 등장할 내 속의 속물을 미리 공포스럽게 혐오하고 멀리하자. 언제나 너 자신이어야 한다. 아무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일회성을 명심하고 일순간을 아끼자. 미친 듯이 살자. 여지없는 성실한 노력을 바친 후회도 애석함도 없는 1년으로 만들어야겠다. 생명이 타오르는 실감이 있는 팽팽한 활줄같이 귀중한 순간들의 연결선으로 된 1년을 만들어야겠다. 과감할 것, 견딜 것, 그리고 참 나와 참 인간 존재와 죽음을 보다 깊이 사색할 것을 계속할 것.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 성실을 지킬 것. 언제나 의식이 깨어있을 것. 이것만이 어떤 새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나의 의무인 것이다. 밤 10시 30분이다. 즐거운 하루였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전혜린 씨가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삶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소녀들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이 책을 읽고 이런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순결한 삶, 정신적인 삶을 원했지만 현실과의 갭, 현실과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1월 3일 일기 중에 일부입니다. 살고 있는 것이 나인 것처럼 죽는 것도 나밖에 없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친자, 부부, 형제, 애인 등 모두 나무와 나무 사이만큼의 관계밖에 없는 것이리라. 같이 비를 맞고 햇빛을 쬐면서 자라 이윽고 고가라는 나무라는 공동 운명의 테두리 속에서 좀 가깝게 던져져 있는 나무들은 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서로 미소를 교환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결코 지속될 수 없는 불꽃이고 대화인 줄 착각한 환영은 독백으로 에코하는 것이다. 갈수록 깊어가고 다양적으로 넓게 깊게 뿌리를 뻗는다. 몇 겹의 고독이 나를 애워쌌는지 모른다. 찰나에만 가능한 이해나 찬미나 친화력. 그에 뒤따르는 보다 강한 고독의 쓴맛. 사람은 결국 고독한 존재인 것을 생이 나날이 나에게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욕심쟁이여서는 안 된다. 고독을 초국시켜준 것 같이 느낀 일순간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 그 뒤에 온 공허나 허무감은 인간에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온 본연의 감정이지 누구의 가어나 악의는 아닌 것이니까. 이해, 공감, 감사, 이것만이 우리와 타자 존재 사이의 감정이어야 한다. 깊은 애증이나 붕괴는 결국은 극단적인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은 자기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보다 관대해질 수 있다. 누구나를 따뜻이 포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훌륭하고 위험 있는 교훈적인 인간은 못 되더라도 되고 싶지도 않지만 동정에 있어서 참 의미로 풍부한 인간이 되고 싶은 것이다. 위선 비판은 안 하고 싶다. 아무도 언제든지라도. 전혜린의 에세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전혜린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정신에 의해서 빛나게 된 것이 아니라면 무가치하다. 우리가 뜨겁게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순수한 의식의 상태에서뿐이다. 그러나 그런 상태, 순수한 사랑이란 세상에서는 순간으로밖에 선사되어 있지 않다. 언제거나 거기에 어떤 다른 무엇이 섞인 혼합물, 때때로는 싸구려 혼합물, 심지어는 대용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의식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순수뿐인데 그것이 존재 내에서 존재하기란 너무도 힘들다. 너무나 모험적 고독한 경주를 필요로 한다. 일상생활과는 필연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 순수의 반대는 타협, 속물주의다. 세상을 향한 환멸이 자신을 향하지 않게 순간을 또 찰나를 즐기며 성실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씩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미소 짓는 날들이길 바라면서 이상 책 함께 읽기 13번째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